여러분 혹시 좋은 일자리 구하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연봉도 높았으면 좋겠고 안정적이면 더 좋고 또 이왕이면 자아실현까지 우리가 일해서 바라는 건 참 많은데 신기하게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어쩌면 이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우리가 경제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자리에 대해 던져온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맨날 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실업률이 왜 이 모양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딱 절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일자리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든 거냐고 물어야 문제의 진짜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좋은 일자리가 이렇게 드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책 펴면 딱 나오는 정의죠. 노동시장.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 즉 임금을 결정하는 아주 이론적인 공간. 굉장히 깔끔하고 명쾌한 이론처럼 보이죠? 근데 현실도 과연 그럴까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론하고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다른 시장에서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팔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노동시장에만 항상 팔리지 않는 재고, 바로 우리가 실업이라고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동은 그냥 선반 위의 물건 같은 상품이 아니니까요. 바로 우리 자신, 살아 숨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업은 그냥 일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넘어 가족으로 또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 피해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게 되고요.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혼 위협이 2배나 높아진대요. 심지어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까지 뚝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범죄율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일의 가치를 단순히 월급 봉투 두께로만 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일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예요. 만들어진 파일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기여적 정의는 초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파일을 나누는 것보다 애초에 모든 사람이 이 사회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느냐를 묻는 거죠. 우리를 단순히 돈을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생산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 기여적 정의라는 렌즈로 보면 좋은 일자리란 뭘까요? 바로 이 3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는 일자리입니다. 첫째, 내 일에 대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둘째, 나의 기여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가?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일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여적 정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으니 오늘날 일자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화나 두려움들,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거 얘기만 나오면 일자리를 줄이는 주범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죠. 하지만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1890년도 호주에서 노동자들의 땀을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그런 착취적인 시스템에 맞서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경제 이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외딴 마을에 공장이 딱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노동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회사의 과도한 힘을 견제해서 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술 발전은 어떨까요? AI랑 로봇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갈 거야. 이런 공포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MIT 연구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직업 중에 무려 63%가 1940년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래요. 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자이기도 한 셈이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이 인용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지 아니면 소수만 독차지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회에 어떻게 투자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마리엔탈의 놀라운 실화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였어요. 이 마을에 딱 하나 있던 섬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실업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배운 겁니다. 이 마을의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상 위의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일자리가 아예 없는데 임금을 낮추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건 정말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엔탈은 아주 과감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장기 실업자 모두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프로젝트였죠. 그 결과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업률은 뚝 떨어졌고 참가자들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확 올라갔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그냥 실업수당을 나눠주던 비용과 거의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마리엔탈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시장이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 만들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마리엔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마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